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연못의 물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는데 사실 생태 연못이라고 하면 주변의 조류나 포유류들도 연못 근처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태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물벼룩을 올챙이가 먹고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는 뱀이 먹고 뱀은 수달이나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촬영 장비를 준비했어요. 얼핏 보면 그냥 CCTV 같은 요 녀석은 유심칩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특한 녀석이에요. 게다가 작동은 태양광으로 합니다. 쩔죠?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주문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 녀석들을 생각하면 참, 이건 PPL 아닌데 사장님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몇 개 더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사람이 없을 때 가물치 연못의 모습을 보여줄 이 효자를 설치합니다. 왜 잘 안되네? 짜잔! 설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놔두고 사람이 없을 때 연못엔 어떤 동물이 왔다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설치를 하자마자 밤중에 뭐가 기웃댑니다. 이게 뭘까? 무언가가 먼지를 엄청나게 날리면서 카메라가 궁금한지 옆에서 계속 기웃대고 있어요. 뭐지? 뭘 하는데 먼지가 이렇게 날리지? 방금 꼬리 같은 게 보였는데? 이게 뭐지? 쥐인가? 어? 어?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이거 누가 봐도 고양이 맞죠? CCTV에 잡힌 동물의 정체는 고양이였어요. 같은 날에는 강아지도 한 마리 나왔는데 뭐지? 동네 분들이 키우는 애들일까요? 뭐 아무튼 사람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이분들 또 오면 어쩌나 두근두근 했거든요. 다음에 연못에 갈 때는 고양이 밥을 좀 준비해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양이라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CCTV는 설치했고요. 이제는 울타리를 칠 겁니다. 입구에는 판넬도 설치해 놨으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3일 만에 가물치 연못에 방문해 봤어요. 뭔가 좀 초록빛이 띄긴 하는데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오, 물은 여전히 맑아요. 강바람도 세고 녹조는 전혀 없고 부유물도 아예 없네요. 물 상태는 정말 훌륭합니다. 불의옥잠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와, 수질은 아주 좋아요. 여과기를 아예 안 돌리는 상황인데도 물이 아주 맑죠? 괜시리 또 뿌듯해집니다. 근데 물이 투명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희끄무리한데 뭔가가 떠다니는 건지 실제로 보면 약간 물이 뿌였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수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확실히 백탁 비스무리한 게 연못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죠? 오, 가까이서 보니까 흰색 알갱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와, 여기는 더 많네. 물이 뿌옇게 보이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물벼룩 때문이었어요.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 물을 담아봅니다. 와, 진짜 많네. 지난번에 넣어놨던 물벼룩 5만 마리가 번식을 엄청나게 해서 연못 전체가 뿌열 정도로 증식을 했어요. 아무 데서나 물을 담아도 물벼룩이 빠글빠글한 걸 보면 여기에 물벼룩만 몇백만 마리는 사는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 수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많네. 앞에서 헤엄치고 있는 애들이 다 물벼룩이에요. 와, 물벼룩이 많으면 물고기나 올챙이들한테 당연히 좋긴 한데 물벼룩의 주식은 녹조거든요. 근데 연못 내에 물벼룩의 먹이인 녹조가 없는 상황에서 물벼룩이 이렇게나 많으면 이 녀석들이 한 번에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못 내에는 유기물질이 가득해지고 녹조가 찬 거래요. 녹조의 무한궤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짜자잔. 바로 금붕어들이에요. 아직은 새끼라서 색깔이 올라오지 않은 새끼 금붕어인데요. 정신 사나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빨갛고 배 뚱뚱한 걔네 맞아요. 요 녀석들을 500마리 준비했습니다. 쩔죠? 일단 연못의 수온이 많이 높기 때문에 금붕어들을 물에 띄워놓고 줄새에서 협찬받은 이 온도계로 수온을 한번 재볼게요. 어디 보자. 지금 수온이 29도 정도 나오네요. 와, 여기도 물벼룩 엄청 많네.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태어나서. 온도도 어느 정도 맞춰줬으니 이제 금붕어를 풀어줍니다. 짜자잔. 요즘에는 물맛댐을 안 하고 이렇게 온도맛댐만 하는 게 대세예요. 금붕어 500마리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벼룩을 잡아먹으면서, 오, 저 먹는 거 봐. 연못 내에 있는 물벼룩을 어느 정도 잡아먹어 줄 겁니다. 500마리가 하루에 100마리씩만 먹어도 5만 마리예요. 꽤 많죠? 짝짓기를 하고 있는 깔따구? 짝짓기 맞나 이거? 싸우는 건가? 까불더니 물 위로 떨어졌어요. 꼴 좋다. 무단개구리들이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길래 쟤넨 도대체 뭐하나 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방금 떨어진 깔따구 앞으로 다가가더니, 오! 잡아먹었어요. 와, 얘네가 물 위에서 하루 종일 첨벙첨벙거리고 있길래 도대체 쟤는 뭐하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면 위로 떨어진 깔따구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였어요. 또 먹었어. 와, 저도 개구리는 많이 키웠는데 야생의 개구리가 먹이를 먹는 건 또 정말 처음 보네요. 별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고 보니 원래 물 위에 벌레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기의 유충이나 깔따구의 유충도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고여있는 물에는 응당, 모기가 알을 낳고 그 짱구벌레가 바글바글하게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물에 모기가 하나도 없는 건
이 올챙이들 그리고 개구리들 덕분입니다. 얘네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리고 곤충의 적은 무당개구리뿐만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떨어진 깔따구를 먹고 있는 소금쟁이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깔따구의 옆에서 소금쟁이가 체액을 빨아먹고 있어요. 대박이죠? 이 녀석들은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 위에 떠다니다가 깔따구나 벌레가 물 위로 떨어지면 스무스하게 달려가서 바로 체액을 빨아먹어 버립니다. 생긴 건 모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정반대예요. 그렇게 벌레를 잡아먹어주는 녀석들 때문에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생태계가 참 무섭죠. 이 와중에도 저 녀석들은 쉬지 않고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무당개구리의 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한 번에 잡네 이걸. 힘나만 갖고 그래. 무당개구리는 배 밑에 저렇게 빨간색 무늬가 있어서 흔히들 독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비켜. 사실 이 녀석들의 독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내뿜는 게 아닙니다. 양서류의 독은 보통 포이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독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독이에요. 그래서 독의 정도가 굉장히 작고 이 녀석들을 만졌을 때에는 간단히 손을 닦아주는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당개구리의 오명하고는 다르게 가물치 연못 내에 무당개구리가 얼마나 있든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개구리는 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귀한 동물입니다. 오늘 한 거라곤 금붕어 풀어주고 개구리 구경하고 깔따구 짝짓기 하는 거 쳐다본 거밖에 없는데 벌써 해가 떨어지네요. 물을 뿌옇게 뒤덮고 있는 물벼룩을 처리해줄 금붕어를 데려왔으니 다음에는 물이 얼마나 맑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못 아빠 김줄수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오늘은 드디어 전기공사 시작날입니다. 신청한 지 25일 만에 오매불망 기다렸던 전봇대를 실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꿈인지 생신지 아침에 자다가 전화 받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농번기라 전기 설치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기 공사를 기다리는 사이 작았던 올챙이가 벌써 뒷다리가 나왔어요. 시끄럽고 먼지 날려서 촬영도 못하고 할 것도 없겠다. 오래간만에 수질 체크를 해볼게요. 짜자잔. 연못 내에는 질산이 하나도 없는 정말 맑은 상태입니다. 근데 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식물들의 양분이 되거든요. 지금 올챙이의 똥에서 나오고 있는 질산은 불의옥잠이 다 빨아먹어서 얘네들은 무슨 엄청 커졌어요. 원래는 그냥 주먹만 했던 게 옆에다가 새끼를 저렇게나 쳐놨습니다. 엄청 커졌죠. 수질도 쟀으니 이제 온도도 한번 재봅니다. 연못의 최상단의 온도는 현재
24도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낫죠? 수질도 재고 온도도 체크하고 있는데 이놈의 전봇대는 끝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파고 깨고 넣고 파고 깨고 넣고 끝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2시간 만에 끝이 나긴 했는데요. 아직 전선이 들어오려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면 가물치 연못에도 드디어 전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전봇대 공사는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물치 연못을 확인해 볼게요. 짜자잔. 먼지가 좀 날리긴 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그대로 다 보이죠. 물이 깊어서 물이 녹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물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물을 뿌옇게 뒤덮고 있던 물벼룩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넣었던 금붕어가 다 해치운 것 같아요. 멋있다. 죽인다. 오졌다. 쩔죠? 와우. 연못에 반사된 구름이랑 나뭇잎이 장관입니다. 자화자찬이에요. 지난번에 심어뒀던 속새도 꽤 많이 자랐고 던져놨던 수련도 잎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연못을 채우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화분을 주문했어요. 이제 택배를 받으러 가봅니다. 주소를 잘못 써서 택배가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근데 택배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차에 안 들어가겠는데? 진짜로 차에 안 들어가길래 와 10분 동안 혼자 쇼를 했어요. 어떻게 데리고 오긴 했는데 힘든 건 이제 시작입니다. 짜자잔. 키가 가장 큰 요 녀석은 해수화라는 녀석이에요. 보라색 꽃이 예쁜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넙대대한 이파리가 예쁜 물카라도 2종 주문했어요. 일단 키가 가장 큰 해수화부터 심어줍니다. 물속에 식물을 심을 때는 당연히 식물의 키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기다가 심을 거예요. 저기가 높이가 50cm 정도 되거든요. 저기는 너무 깊어서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못 속에 들어가서 해수화를 심어 볼게요. 물이 엄청 찼어요. 와, 새로 산 바지 다 젖었네. 물이 너무 깊어서 우통을 벗고 식물을 심느라 끔찍한 장면은 삭제했어요. 온몸이 지금 흙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어떻게 심지? 끔찍한 장면 삭제. 어떻게든 심긴 심었는데 어디 심었는지 보이시나요? 오늘 심은 게 13만원어치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속도 모르는 무당개구리들은 다 늦은 6월달에 짝짓기를 합니다. 뭐 하는 거지? 지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네. 저는 바지적삼 다 적셨어요. 그래도 올챙이들이 새로 심은 풀이 마음에 드는지 풀잎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붕어도 한 마리 있거든요. 배가 좀 더 뚱뚱하고 이상하게 헤엄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저는 저기 보이는데.
물카라에도 올챙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아, 근데 티가 안 나요. 가까이서 보면 뭐가 있긴 한데 이걸 언제 키워서 뚫리지? 여름 안에는 끝이 날까요? 식물을 더 빨리 키우려면 질산이 필요한데 이제 매일같이 먹고 싸면서 질산을 높여줄 물고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들도 좀 더 빨리 크게 될 거예요. 물고기가 천연비료가 되는 거죠. 자다가 전화 받고 2시간 반 달려서 와서 좀 힘들었는데 이 경치를 보니까 좀 풀어집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뷰 죽인다. 다음에는 물고기 1000마리를 갖고 올 겁니다. 한 마리만 있어도 흙탕물을 만든다는 그 녀석, 과연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당개구리 아빠 김줄수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연못은 완성이 됐고 물고기들도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연못이 뭔가 좀 비어있죠. 원래 연못이라고 하면 물고기나 개구리 뭐 이런 애들 뿐만이 아니라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새들도 있어야겠죠. 근데 가물치 연못은 만든 지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새들이 여기에 물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짜자잔! 이 종이들을 치우고 보면 이 안에는 와우! 오! 깨끗하고 예쁜 알이 들어있어요. 새를 데려온다곤 했지만 갑자기 웬 알일까요? 와, 웬만한 계란보다 훨씬 크죠? 요 녀석들은 연못에 빠질 수 없는 바로 오리의 알입니다. 그것도 청둥오리예요. 죽이죠? 배송이 오는 도중에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총 2개가 깨져서 오긴 했어요. 근데 뭐 알은 넉넉하게 주문했기 때문에 괜찮고 요 알들은 여기 있는 조류 부화기로 부화를 시킬 겁니다. 제가 18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때 메추리알을 부화시켰었거든요. 그니까 이게 18년 만에 보는 부화기네요.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나오는 부화기는 그냥 알을 이렇게 하나 또 하나 부화기에 단순히 올려놓고 물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그 옛날에는 직접 알을 4시간마다 굴려줘야 했었어요. 그니까 밤에도 자다가 깨서 알을 굴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일단 알을 예쁘게 넣어놓고 알 하나를 빼서 검란을 해볼게요. 검란이란 건 알을 불빛에 비춰서 내부에 병아리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핏줄 같은 게 안 보이죠? 알이 정자를 만나서 수정은 됐지만 아직 자라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란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 위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야 알이 확실하게 전란이 되고 있는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화기를 오리에 맞춰놓고 부화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27도인데 이게 금방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온도인 38도로 올라갈 겁니다. 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알을 굴려주는 걸 뜻하는데요. 만약에 알에 움직임이 없이 알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으면 알 속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배자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기형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야생에서는 어미새가 알을 돌볼 때 맨날 굴려주거든요. 그걸 따라한 겁니다. 부하기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알짱거리는 미정이. 놀아달라고 난리예요. 놀아줘 똥꼬야. 그 녀석 놀아달라고 장난치면서 손을 막 깨물어요. 아프진 않은데 왜 저래. 다시 부화기로 돌아와서 요즘 나오는 부화기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저 밑에 있는 판이 굴러가면서 알을 자동으로 굴려주게 됩니다. 신기하죠? 1시간 정도 켜두니까 세팅 값인 35도로 온도가 맞춰졌어요.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28일을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얌마, 너도 올라와봐. 이거 알 한번 봐라. 그건 마시면 안 돼. 그거 깨끗한 물이야. 물맛 참 좋네. 아니 무슨 물을 이렇게 먹어? 여기 널린 게 물인데. 이 물맛은 별로. 부화기가 신기한지 두리번거리는 미정이. 아 이거 또 마시네 이거. 부화기 가동 4일 뒤. 여기 보시면 28일이 24일로 줄었죠? 오늘은 부화기를 돌린 지 4일이 되는 날입니다. 온도도 일정하고 습도도 일정해요. X의 표시가 달라진 걸 보니까 알도 잘 굴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불빛에 비춰서 과연 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부화기에 있는 이 검란기를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알을 올려놓고 핏줄을 확인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알 조심스럽게 불빛을 뭐야? 무정란이에요. 급하게 준비한 두 번째 알. 와, 방금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핏줄이 보이죠? 이 녀석은 알의 내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녀석은 알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배자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알. 오, 이 녀석도 빨간 뭔가가 보여요. 핏줄이 보이고 있죠? 지금 보이는 게 심장하고 핏줄입니다. 핏줄. 와, 느낌이 좋은데요? 네 번째 알 무정란, 다섯 번째 무정란, 여섯 번째 무정란, 일곱 번째 유정란. 저 안에 보이죠? 여덟 번째 유정란. 12개 중에 4개가 지금 유정란으로 확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아직 좀 이를 수가 있으니까 며칠 더 기다려 볼 겁니다. 유정란이 확정된 녀석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머지는 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녀석을 유정란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사실 이게 일반 오리알이 아니라 청둥오리 알이라서 부화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가물치 연못을 온 사이에 영상이 한번 날라가서 업로드가 살짝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리아빠 김줄수였어요. 뿅! 이전 영상에서 넌 조용히 하고 연못 영상이나 보여달라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특별히 영상만 풀로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오늘도 신나게 달려갑니다. 1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한 이곳, 홍천 전통시장이에요. 오늘 갑자기 시장에는 왜 왔을까요? 바로 시장에서 파는 요 자연산 미꾸라지들을 사러 왔습니다. 짜자잔. 스티로폼 박스가 꽉 채우도록 바글바글하게 담겨지고 있는 미꾸라지. 원래는 미꾸스물들을 1200마리 주문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옮기다가 아무튼 미꾸라지는 구입을 했고 시장을 조금 더 둘러봅니다. 오, 근처에는 종묘상도 있네요. 여기 옥수수도 있고 상추도 있고 깻잎 같은 거 있고 갈대 묘목을 닮은 요 녀석 정체가 뭘까요? 바로 대파입니다. 대파. 라면 끓일 때 넣는 그 대파. 얘도 한 판을 사갈게요. 시장을 도는데 전병을 파는 곳이 있어서 강원도의 명물인 올챙이 국수랑 한 그릇 때리고 갑니다. 간장이랑 잘 비벼서 먹으면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고긴 줄 알고 시켰는데 김치. 아무튼 밥을 맛있게 먹고 근처에서 커피도 한 잔 때리고 이제 가물치연못으로 출발합니다. 이틀 만에 가물치연못에 도착했더니 해수아가 그 사이에 꽃을 피워놨어요. 키도 좀 컸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대박. 개구리는 벌써 앞다리도 나왔어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꼬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진짜 개구리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오, 청개구리도 있었네요. 얘는 완전히 꼬리가 다 들어갔어요. 와, 여기 뻘건애 보이시나요? 올챙이도 올챙인데 3주 전에 넣어놨던 비단잉어 새끼가 이렇게나 커졌어요. 오, 옆에 한 마리 더 있어. 오, 또 있네? 많아. 비단잉어들이 다 사라졌었는데 금붕어를 넣어두니까
같이 헤엄을 치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확실히 비단잉어가 새끼 때부터 예쁘긴 하네요. 금붕어는 아직 발색이 나오지 않아서 꺼무죽죽한데 비단잉어는 아주 예뻐요. 지금 보시면 물고기들이 쉬지 않고 뭘 잡아먹고 있죠. 플랑크톤이랑 물벼룩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서 이렇게나 커진 것 같습니다. 길이로만 따져도 처음에 넣었을 때 한 3, 4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컸네. 자, 비단잉어도 잘 크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는 미꾸라지들을 준비해봅니다. 오, 자연산이라 그런지 미꾸리랑 미꾸라지가 섞여서 있어요. 점이 진한 애들이 미꾸리, 점이 희꾸무리한 애들이 미꾸라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이 수중 카메라로 연못을 찍어볼 거예요. 카메라 연결된 이 시계로 물속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쩔죠? 그러면 수중캠을 잘 설치를 해주고 이제 미꾸라지를 넣을 준비를 해봅니다. 짜자잔. 와,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는 미꾸라지.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와, 구입할 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래도 한 500마리? 60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속에서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우와. 느낌이 또 다르네요. 와, 나름 멋있는데요. 근데 미꾸라지가 들어가면서 물이 금방 탁해졌죠. 뭐 막 날리고 장난 아닌데? 흙탕물이 됐어요. 사실 제가 미꾸라지를 넣은 건 이 흙탕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금 연못에 깔려있는 자갈들을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와,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날립니다. 원래 자연에서는 미꾸라지나 새우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식물이나 물고기들한테서 나오는 유기물질을 먹고 분해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연못엔 물고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계속 찌꺼기가 돌 위에 쌓여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서식하면서 바닥에 쌓인 유기물질들을 먹고 사는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속담 그대로 흙탕물을 만들면서 미꾸라지가 만든 흙탕물들이 연못의 아래로 깔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연못은 질산도 수치가 아주 좋고 물고기한테 위험한 암모니아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물이 가면 갈수록 누래지고 있긴 한데 이건 나무에서 나오는 탄닌 성분이 물을 갈색으로 만드는 거라서 사실 완전히 투명한 물보다는 물고기들한테 더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폭포가 연결되고 나면 조금씩 옅어질 겁니다. 같이 사온 미꾸라지는 끝이 났는데 과연 뜬금없이 이 대파는 왜 사왔을까요? 왜긴 왜겠어요. 바로 이 연못에 심으려고 사온 거겠죠? 대파는 수중 재배가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먹고 남은 대파의 뿌리를 물속에 꽂아두면 대파가 아주 잘 자랍니다. 저는 여기다가 묘목을 이렇게 심고 나중에 대파가 자라면 바베큐 할 때 잘라다가 같이 구워 먹을 거예요. 죽이죠. 이제 한 달 정도만 키우면 대파가 아주 맛있고 멋있게 자랄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나머지 대파는 다음에 심을게요.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서 저렇게 이파리에서 산소가 나오는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연못 내에 있는 물고기 똥에서 나온 질소를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물은 좀 더 깨끗해지고 식물들은 잘 자라고 저는 맛있는 대파구이를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어디선가 날아온 말벌이 연못의 물을 꿀꺽꿀꺽 먹고 있어요. 대파도 풀어주고 미꾸라지도 심어줬으니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물고기 사냥을 나갈 겁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 가물치 연못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이곳. 가물치 연못 근처에 있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이 다 말라 있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물이 많고 물도 맑아요. 계곡이라 물도 시원해서 오늘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볼 겁니다. 그나저나 뷰가 참 좋죠? 여기는 물살이 꽤 세서 쉬리나 꺽지 같은 녀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족대를 들고 탐험을 시작하자마자 낯익은 얼굴 꺽지가 나옵니다. 요 녀석은 연못에 넣지도 못하는데 가는 데마다 잡네요. 어우. 와, 검은 게 깔려있길래 고라니 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다슬기입니다. 조그만한 다슬기가 바닥에 지천으로 깔려있어요. 근데 다슬기는 저번에 많이 잡아갔으니까 오늘은 안 잡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네요. 오, 제가 다슬기를 보고 있는 사이 이거 뭐야? 알인가? 뭐지? 아, 열매네. 알 같은 열매랑 쉬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이쁘다. 여기서 쉬지 않고 족대로 바닥을 긁으면 짜잔! 처음 보는 얼굴인 참갈견이가 나옵니다. 눈이 엄청 크죠? 빠르고 성격이 급한 녀석입니다. 돌 틈에 비단이끼가 자라고 있는데 와, 진짜 예쁘네요. 나도 해봐야지. 여기는 계곡이면 빠질 수 없는 올챙이도 있네요. 와, 참갈견이 또 나왔어요. 어째 오늘은 얘네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다른 애들도 잡기 위해 포인트를 살짝 옮겨서 탐험을 계속하는데 족대를 한번 휘두르면 우와, 3마리. 허, 참갈견이 3마리? 이게 쉬리 하나 빼고 온통 다 참갈견이에요.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꺽지는 지금 연못에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생을 해주고 나머지 물고기만 데려갑니다. 사실 버들치가 좀 잡혔으면 했는데 여기는 참갈견이 밭이었던 것 같아요. 참갈견이는 이제 그만 잡아도 되니 옆에 있는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산에 있는 계곡을 들어가 봅니다. 들어오자마자 물이 많은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녀석들을 발견했는데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 안에 요즘 보기 힘든 그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짜자잔. 오! 도롱뇽의 유생이에요. 도롱뇽은 새끼 때에는 저렇게 얼굴 옆에 아가미가 달려있는데
다 커지고 나면 아가미가 사라집니다. 정신 사나워. 근데 새끼랑 성체랑 생긴 건 똑같아요. 신기하죠? 도롱뇽은 깨끗하고 수온이 낮은 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계곡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보호종이라서 따로 데려갈 순 없어요. 이 녀석은 다시 잘 풀어줬습니다. 우와, 물이 마른 계곡도 꽤나 멋지죠? 다음에는 이렇게 물이 쪼르르 흐르는 계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요 계곡에는 도롱뇽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훑으면 얻어 걸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여기 지금 4마리의 도롱뇽이 살고 있습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엄청 많죠? 그리고 나뭇잎을 들춰보면 이렇게 특이한 녀석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옆으로 튀어다니는 희한하게 생긴 요 녀석. 바로 거북이의 먹이로 사용되는 감마루스입니다. 낙엽을 먹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특이한 녀석이에요. 탐험을 하다 보니까 허기가 금방 져서 근처에 있는 맛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민물새우 수제비라는 걸 처음으로 한 그릇 먹어봤는데 국물이 예술이었어요. 이거 와, 또 먹고 싶다. 이거 밥도 먹었겠다.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가물치연못으로 가봅니다. 연못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연못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뒤에는 큰 비가 온다 그래서 낮아지고 있는 연못의 수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전기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겠죠? 빨리 전기가 들어와야 이렇게 간신히 자라고 있는 잔디에도 물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잡아온 성질이 급한 참갈견이가 죽기 전에 이 녀석들을 연못으로 바로 넣어줄 거예요. 참갈견이는 입이 작아서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자, 잘 가라. 가. 지금 여기 들어간 물고기가 금붕어에 미꾸라지에 참갈견이의 꺽지에 비단잉어까지 1200마리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전혀 티가 안 나요. 연못을 위에서 봐도 이렇게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도 뭐 식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푸릇푸릇하니 잘 자라고 있고 물도 맑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전기만 며칠 더 기다리면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연못에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수리모터를 설치할 거고 또 물을 조금이나마 더 깨끗하게 유지해줄 초대형 여과기도 설치를 할 겁니다. 여과기랑 수리모터는 이미 주문해 놓은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다음에 왔을 땐 진짜로 전기가 제발 연결이 되어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못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Q&A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댓글에 매일같이 달리고 있는 질문이 바로 연못을 만드는데 들어간 총 비용에 대한 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의 연못을 개인이 만든 건 보기가 힘드니까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연못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끝이 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공사를 들어가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제가 구입한 토지에는 이미 연못 비슷한 구덩이가 파져 있었고 그 구덩이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마사토를 100톤을 샀습니다. 흙이나 돌은 그 자체는 비싸지 않지만 보통 그 차로 오는 운반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25톤 내차 분량의 마사토가 총 8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구매했던 발파석 5에서 8목 총 3트럭인데요. 발파석이 한 트럭에 66만원, 총 198만원이었어요. 이쪽에 있는 호박돌은 토지 구입 시점부터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총 마사토 4차, 발파석 3차,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 때 자갈을 한 차 구입했습니다. 자갈도 역시 발파석과 똑같이 66만원이었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돌이나 흙은 훨씬 더 싸게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공사 첫 번째 날 저는 포크레인을 빌려서 작업을 했었죠. 포크레인은 총 3일을 사용했었는데요. 원래는 이틀을 잡고 있었던 게 땅의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하루 더 늘어났습니다. 포크레인은 하루에 66만원, 그러니까 3일을 썼으니까 198만원이겠죠. 당연히 기사님의 식대는 별도예요. 이게 공사 첫날의 모습입니다. 이건 둘째 날 아침의 모습인데요. 이때까지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틀차 작업을 끝내고 돌을 깔기 전에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바닥에다 까는 방수포와 부직포, 지금 깔려있는 게 부직포고요. 부직포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가로 17에 세로 14의 면적을 채우는데 25만원이에요. 문제는 요 방수포가 엄청 비쌉니다. 방수포는 천막집에서 타포린으로 주문을 했는데 가로 17에 세로 14가 총 150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천막이라서 무게도 엄청 나가고 가격도 꽤 많이 비쌌어요. 근데 방수포는 아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부품이라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방수포가 없으면 옆에 있는 진흙이 그대로 묻어나올 수가 있고, 또 방수포가 얇아서 찢어지거나 분해가 되면 연못의 물 관리가 되게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두꺼운 걸 주문하셔야 됩니다. 이틀차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는 3일차 공사 시작이죠.
어제 작업해둔 틈새로 돌을 예쁘게 또 정성껏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사이에 저는 자갈을 한 차를 샀어요. 자갈을 산 건 호박돌로 메꿔지지 않는 돌틈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연못의 바닥에도 두껍게 깔 거고요. 자갈은 초반에 66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살수. 살수차를 한번 부르는데 60만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물치 연못의 위치가 꽤나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뭘 하든 조금씩 더 비쌉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물을 채운 직후의 가물치 연못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좀 새롭긴 하네요. 이때 물도 엄청 더럽고 주변에 식물도 없어서 그냥 물 구덩이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큰 공사는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연못의 수위가 낮아져서 살수차를 한 번 더 불렀었죠. 이때는 작은 차를 빌렸기 때문에 55만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짜잘짜잘해요. 대망의 지하수 공사. 저는 많은 양의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대공으로 팠는데요. 지하수를 파고 허가를 받는 데까지 900만원입니다. 진짜 비싸죠? 여기에 또 지하수에 연결해서 전기를 끌어와 줄 전주를 박는데 70만원 들었습니다. 여과기나 식물이나 모터, 수류 모터 이런 것들은 공사의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사실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계산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연못의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사용된 총 비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적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못을 만들고자 한다면 물론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저렴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연못의 크기는 가로가 10m, 세로는 7m였고 옆에 배치된 돌까지 합치면 25평 정도 나오는 규모입니다. 이게 현재 연못의 모습인데요. 물이 많이 맑아졌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냈다가는 자칫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재 한국의 법상에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연못을 막 만들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땅은 동물을 키우는 용도인 목장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총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당 토지의 일부를 연못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지목 변경 과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또는 신경을 안 쓰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되는 과정은 반드시 설계사무소나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목장용지인데도 신청을 해서 지목을 유지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따로 다시 제작을 해서 올려볼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